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 월간 순정 노자키군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 더할 나위 없이 판매량 부분에서도 또 작품의 질적으로도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성공한 작품인지는 전혀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봤었는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여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죠. 성공한 작품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이제 제 코너의 취지와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언급량은 절대적이었지만 아쉽게도 이 시선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긍정 여론은 긍정 여론인 거고 부정 여론을 어떻게 잘 싹싹 긁어와가지고 이번 코너를 구성했으니까요.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할 여러분들의 시선, 이 분위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본 코너로 진입을 해본다면 일단 이 작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설정상의 맹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부 여론들이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호감 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다뤄보고 노잼 셀렉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월간 순정 노자키군을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열정과 페이 사이. 얌마, 연기하지 마. 이거 제 아이디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아마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읊어드린 이 주제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아주 선명한 이 작품의 비판 여론 내지는 비아냥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잘 언급을 하고서 사운드 트랙 맞춰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이 작품이 무급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시선인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2명 있죠. 바로 미코시바 미코토인가요? 그 남자 캐릭터와 이 작품의 주인공 사쿠라 치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2명의 캐릭터는 작중에서 노자키의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합당한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묘사가 거의 전무하게 그려지고 있는 캐릭터들이죠. 반면에 노자키에게 확실하게 이득을 제공받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던 호리 선배와 와카마츠, 이 2명인데요. 호리 선배 같은 경우는 연극부에서 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극 각본을 노자키에게 제공받고 있죠. 그리고 와카마츠는 로렐라이라고 하는
사실 작중에서는 이제 세오 유즈키를 그렇게 가리키는 건데 그 인물의 이제 노랫소리를 mp3로 받아가는 그러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캐릭터들은 진짜 곡물도 없습니다. 작품상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그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좀 짧죠. 그다지 힌트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자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이 캐릭터, 대인기 작가로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인물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고 작중에서 틀림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필명으로 유메노 사키코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단 단행본들이 출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꽤나 인기가 많은 그러한 작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는 거는 뭐 굳이 우리들이 사실 추론해 볼 필요성은 없는데 큰 수익을 얻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만화가가 고용 어시스턴트가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비롯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노자키가 수존노와 같은 특징들을 타고난 인물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학교에서 처음 이제 치오와 마주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일 때도 치오를 계속 눈독 들였다고 언급을 하잖아요. 작업자로서. 어찌됐든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자신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기질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노자키가 이제 대회비를 좀 아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하는 식의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열정페이가 맞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족 간의 일을 돕는 경우는 뭐 수익이라던가 이런 거에 분배가 뭐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족이 아닌 친구 관계에서 순수하게 일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때 여기에서 창출된 이익도 분배가 정확히 돼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거는 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아주 이제 논리적이고 법적인 영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자키라고 하는 인물이 보조 작가가 한 명도 없이 아마추어들과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 노자키가 순수하게 작업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만화가는 단순히 만화만 잘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찾는 능력과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노자키가 다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노자키가 작중에서 뭐 배경을 그리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작가로서의 맹점들이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본인 스스로가 커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노자키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작업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바에는 고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조 작가를 한 명 두시라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힌트가 없고 과연 이 미코링이라는 캐릭터와 치오가 본인이 한 일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가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익을 어느 정도 배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단지 이제 이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뭐 수익을 배분한다던가 돈을 나눠주는 그러한 연출들이 등장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작품의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맹점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작가가 일부러 그것을 작품상에서 그려 놓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시선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물어보는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신지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시선과 거의 동일하게 이 작품의 의문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작품의 주인공인 노자키는 일명 여심의 대변자라고 하는 인기 만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릭터가 치오의 짝사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느냐, 이러한 시선인 건데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시냐면은 저 인간 말이요, 알면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꽤 다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황상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심을 자극하는 순정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인 노자키가 여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모순 아니냐, 이러한 이제 시선을 보내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꿀잼 셀렉트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작품에서 노자키와 치우의 관계는 굉장히 선명하고 거의 유일하고 확실하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애정 전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작가 본인도 굉장히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작중 주인공들, 노자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치오가 노자키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노자키는 치오의 그 사랑을 눈치채지 못하는 한 영원히 이 문제로 욕을 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일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만 그냥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만화가로서의 노자키와 현실에서의 노자키를 좀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을 약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자키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측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눈치가 좀 더럽게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요. 이제 애정과 관련된, 뭐 사랑과 관련된 그러한 트러블은 아니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자키가 진짜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여론에 약간의 좀 힘을 실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전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만화가로서의 노자키, 이 인물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4화의 장면을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바로 노자키와 미코링이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하는 장면, 여기서 노자키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노자키는 미연시에서 만화의 작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만화가로서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봤냐면, 본인의 전문 분야, 그러니까 로맨스 분야에 대해서 만화적인 작법과 이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부분을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것을 접목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타쿠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타쿠를 비하하거나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일단 오타쿠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타쿠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상의 작법에 대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감정선, 그들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냐 라고 따져 물었을 때 그러한 부분은 좀 미묘하게 다가오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만화의 작법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상황은 아마 좀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오타쿠 분들은 숨덕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취향을 숨기면서 자신의 오타쿠적인 행태를 숨기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즐기는 그러한 이제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죠. 물론 이게 대외적인 인식의 차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오타쿠 분들이 현실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비아냥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화적인 작법과 현실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그 포인트는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노자키가 눈치가 없는 그러한 여지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일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의 노자키에 대해서 한번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만화가의 특성이랑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노자키가 소재를 찾는 과정, 뭐 예를 들면 1화에서 자전거 소재를 이야기할 때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겨보고, 또 5화에서도 본인의 작중 주인공 마미코의 그 심리라던가 마음을 읽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마미코로 메소드 연기를 해보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노자키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 직관적인 데이터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것을 추리해낼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치오가 노자키에게 돌직구를 날리지 않는 한 치오가 자신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내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눈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눈치 없는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돌직구를 날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두 번째 시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의 밈으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 그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것이죠. 바로 이거 제 아이디어죠. 이 대사를 남긴 명실상부한 악당 마에노 미치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제가 꿀잼 셀렉트 세 번째 포인트에서 적나라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이미 쏟아낼 걸 다 쏟아냈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밈을 가져온 이유는 그만큼 이 작품이 비중 높은 비판이 많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제가 반증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챙겨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하긴 해야겠죠. 할 얘기가 딱히 없어도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노 미치아, 이 캐릭터 아주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많은 캐릭터라고 이미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캐릭터에 대한 일부의 옹호 여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자,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작품상에서 꽤나 미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캐릭터죠. 그리고 특유의 나르시즘, 이 부분이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산뜻한 느낌을 풍기는 캐릭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캐릭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민폐짓들, 이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개성으로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는 역시나 이 캐릭터가 여러 가지 너무 맹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평범한 부분에서 악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풍기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한테 있어서 가장 좀 울분을 사는 요소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교감을 하거나 상대를 이해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호감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본인 위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점이 상당히
좀 미묘한 측면으로 다가온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마도 이제 여성분들의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의 잘생김이라던가 산뜻한 이미지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사람이 과연 연애 대상으로 적절한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5화의 예를 하나만 들고 시선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5화에서 미야코 씨, 이 캐릭터의 집에 방문한 노자키와 치오가 마에노 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미야코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에노 씨와 아이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잡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이때 하는 언급이 정말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에노 씨가 이 아이돌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다. 그리고 치마가 짧아서 속옷이 보인대요. 이러한 얘기를 여자 작가인 미야코 씨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요? 애인 사이도 아니고 썸이 있는 관계도 아닌 전형적인 일관계로 만난 남녀가 이러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남자가 주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미야코 씨가 선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냥 작품상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일반적인 여자에게 남자가 이 아이돌들 치마가 짧아서 속옷이 보인대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캐릭터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는 뭐 할 수 있다 치지만은 결혼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뭐 저는 이 정도로 결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요? 자, 오늘의 노잼 셀렉트 간단하게 정리를 다 해봤는데 워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긍정 여론이 지배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몇 가지 소재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비판 여론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숨겨진, 아니죠, 숨겨졌다고 하면 좀 그런가? 대외적인 명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엔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정리해보고요. 이별할 준비를 해야겠죠? 곧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제가 로맨스물을 그렇게 자주 접했던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과연 코미디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로맨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를 고심하면서 약간 긴장을 머금었던 기억이 나는데 괜히 했습니다. 긴장을 괜히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작품이 코미디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 커플링의 구도는 존재하지만 로맨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려져 내고 있는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꽤 만족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꽤 재미있게 잘 감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특이점이 있는 작품들이 잘 걸리면 좋을 텐데 미리 작품에 대한 뭐 줄거리라던가 여론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서 작품들을 챙겨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순탄할 수 있을지 좀 긴장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서 사운드 트랙을 맞춰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다음 회차에서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할 것인지 예고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 제가 볼 작품은요.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장르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학원물인가요? 군사 학원물? 약간 이거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밀리터리 학원물? 그 정도면 대략 정리가 될까요? 저도 사실 이 작품 명성만 들었지 전혀 감상을 해본 역사가 없어가지고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액션물일 수도 있고 순수한 그냥 학원물인데 약간 좀 변칙적인 주제가 들어가 있는 작품일 수도 있죠. 어찌되었던 제가 엄격결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팬덤이 상당히 큽니다. 이 작품 대형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어떤 진가를 숨기고 있는 작품일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회차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 산뜻하게 또 맞이하도록 준비를 아낌없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